gotta get that boom boom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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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ta 최근에는 get 제가 that. 그 음반도 하나 냈었거든요. 음악을 또? 음악을 래퍼로서. 내가 이 경험을 해서 난 여기서 뭘 꼭 얻어낼 거야. 이런 게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다 보면은 알아서 그 경험들은 따라와요. 그래서 꿈은 찾는 게 아니라 오는 거.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꿈의 틀을 넓혀주는 꿈틀. 오늘 모실 멘토는 소개하는 데 수식어가 참 많이 필요한 분입니다. 일단 웃기는 남자, 헬스보이,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자연을 무척 사랑하는 남자. 대충 감이 오시죠? 만능 엔터테이너, 개그맨 이승윤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학생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연을 사랑하는 개그맨 이승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방덩어리가 당신의 몸을 위협하고 있다. 다리가 굵어지면 바지 핏이 놓다 붙이지 마. 그래서 근육 아냐고. 도시인으로 자연인으로 굉장히 네.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바쁘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방송 뭐 이것저것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제가 그 음반도 하나 냈었거든요. 음악을 또? 음악을 래퍼로서 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처음 앨범이 지금 망해가지고 두 번째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앨범 잘 되라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음원 나오면 꼭 혹시 들어볼게요. 아세요? 그 음원 들어본 적 있는 분? 없죠? 망했어요. 이렇게. 새 앨범은 잘 되는 거고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꿈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강연 내용은 어떻게 꾸며주시죠? 예. 저도 이렇게 청소년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이 방송이 꿈틀이잖아요.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젝트. 여기에 걸맞은 꿈에 관해서 또 제 어린 시절을 좀 회상하면서 학생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연을 하고 싶습니다. 꿈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꼭 꿈이 있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꾸느냐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 꿈을 언제 꾸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주 초등학생 시절 또는 그보다 어렸을 때 뭐 친척들끼리 모이게 되거나 그러면 어느 공간에 가게 되면 항상 어른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바로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네 꿈이 뭐니?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런 질문 좀 많이 받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 때까지는 꿈이 뭐니라고 물었을 때 과학자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런데 이 질문이 계속되더라고요. 초등학교가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렇게 학생이 되었을 때도 또 똑같이 질문을 해요. 너 꿈이 뭐니?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그때는 과학자라고 선뜻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꿈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꿈이 있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마땅히 꿈이 없는 거예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난 되고 싶은 게 없었어. 그런데 머뭇머뭇거리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꿈이 없지? 원래 꿈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데 멋지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왜 난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왠지 모를 좀 위축감이 들고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세월을 더듬어 올라가서 그때 당시로 딱 생각해 보면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 꿈이 물론 뭐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없다고 해서 그게 전혀 뭐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부끄러운 일이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청소년기는 꿈을 가지기에 앞서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뭐에 관심이 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가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꿈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뭐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꼭 꿈이 있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꾸느냐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 꿈을 언제 꾸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예전에는 TV가 어떤 미디어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컸죠. 거실에 가면 항상 TV가 있고 가족들이 밥 먹고 모여서 TV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TV를 예전만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개인 방송들을 하는 채널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TV를 굳이 안 보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완전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방송국을 통해서만 방송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재미거리를 스마트폰 세상에서 막 보잖아요. 개인 방송을 하는 걸. 그러다 보니까 개그맨의 입지가 줄어들었어요. 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불과 얼마 전이에요. 공개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이거는 개그맨인 저도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네. 개그맨이라는, 이제 공채 개그맨을 더 이상 뽑질 않죠. 그렇다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개그맨이라는 꿈을 꿨었어요. 근데 이제는 방송국에서 공개 개그 프로그램 자체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공채 개그맨도 뽑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개그맨의 꿈을 꿨던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지금 난 힘들겠죠. 그죠? 내가 꿈이 개그맨이었는데 개그맨이 돼서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막 뭔가 웃음을 주고 싶었는데 그 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는 그래 끝났어, 뭐 다른 거 찾아봐야지 하고 좌절을 하는 친구가 있고요.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크리에이터, 개인 방송 이쪽으로 눈을 미리 돌려서 그걸 열심히 해서 굉장히 잘된 친구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개그맨 지망생이었던 친구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다시 크리에이터라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맞춰서 또 다시 열심히 해서 잘된 친구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이렇게 탄력적이고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Don't take it personally. You've done nothing wrong. 저는 개그맨의 꿈을 꾼 게 29살 때 꿨어요. 29 이전에는 뭐 되고 싶은 게 없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개그맨의 꿈을 꿨느냐 생각해보면 경험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대학교 다닐 때 그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좀 장기자랑 같은 거 비슷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 프로그램이. 근데 제가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제가 거기에 나가가지고 MVP를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남들 앞에 서가지고 막 뭔가 내가 막 웃음을 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생길 때마다 제가 항상 지원을 해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재밌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됐을 때 저는 이제 경영학과에 다녔었거든요. 졸업할 무렵에 대해서 제 진로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가 오잖아요.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했던 경험 중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에게 뭐 웃음을 줬던 그 일이 제일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내 꿈을 개그맨으로 정했어요. 그래, 남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한번 즐겁게 해보자.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29살 때 비로소 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예,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거니까 개그맨이 됐어요.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개그맨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의 꿈을 이룬 거잖아요. 내 꿈은 개그맨이었는데 개그맨이 됐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나만의 뭔가를 해보자. 나만이 할 수 있는 개그를 만들어보자. 이런 개그 했을 때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이승윤. 이런 개그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 당시에 되게 어렸었을 거예요. 2007년도니까 13년 전, 14년 전이니까 그쵸. 그때 헬스보이라는 코너를 했어요. 현재 내 몸무게를 공개하겠다. 정말 센세이션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내 몸의 변화를 매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몸개그 하면서. 이제 그런 코너였는데 그것도 이제 나만의 개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그때 되게 뚱뚱했거든요. 100kg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뚱뚱한 캐릭터를 한번 살려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옆을 이제 개그맨실에 모여가지고 뚱뚱한 개그로 가보자 하고 생각을 하고 옆을 딱 봤는데 유민상 씨가 있었어요. 아무리 내가 많이 먹어도 그 친구보다는 뚱뚱해질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분야에 가면 어떤 최고점을 찍어야 되는데 최고점을 못 찍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그럼 좀 얼굴 우스꽝스러운 좀 웃긴 캐릭터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옆을 딱 봤는데 박희순 씨라고 또 있었어요. 개그맨. 그래서 아 얼굴로 웃기는 것도 저 친구보다는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제가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운동하는 동아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난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운동하는 코너를 짜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헬스보이라는 코너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미처 몰랐었는데 지금까지 모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걸 다 이룬 거는 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최대한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격 다리가 굵어지며 바지 핏이 녹다 웃기지 마.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경험을 하러 어딜 갔어요. 그럼 혼자 경험하나요? 거기엔 항상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이 안 된다면 내가 뭔가를 경험하러 갔어도 그죠? 제대로 된 경험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재미를 못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이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산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 자주 가요. 산에 가서 이제 홀로 계신 자연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어땠냐면 그 대화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막연하게 나는 뭐 아파트에 살고 차도 있고 돈도 내가 저분들보다는 조금 많을 것 같으니까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저분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대화를 하는데 내가 자꾸 뭔가를 조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러니까 편견이었던 거죠. 내가 그분들보다 낫다고, 당연히 뭐 내가 뭐 가진 게 좀 많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분들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가르치려고요. 그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그분들이 자연 속에서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모든 생각이 좀 깨졌어요. 너무 해맑은 거예요. 너무 순수한 웃음을 본 거예요. 딱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최근에 저것보다 더 순수한 웃음을 지었던 적이 있었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삶의 만족도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그분들보다 자신 있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지금 삶보다 그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크면 이분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속내를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사업을 할 때 친한 친구한테 뭐 배신을 당하고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신고를 했어. 잡았어야죠. 그 배신감 뭐 갚아줘야죠. 그 신고했어요. 신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런 얘기를 쫙 하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세요. 내가 뭔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데는 뭔가 조언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답답한 면, 자신의 가슴 아픈 걸 공감해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나는 거기에 대고 또 뭐라 그러고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뻔한 조언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분이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또 다른 분들을 만나서 뭐 사연을 얘기할 때 잘 듣고 공감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정말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는 그 한마디에 그 자연인분들이 어떤 자연인분들은 막 우세요. 그리고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왜 고맙냐면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대요. 공감해줘서 고맙대요. 그분들이 어쩌면 듣고 싶어 했던 말은 이거는 이렇게 하셨어야죠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 공감해주는 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태도가 달라지죠. 더 공감하게 되고 이러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제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편견과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들. 요 딱 두 가지. 요것만 바뀌었는데 제가 지금 자연인 9년 차거든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소통이 잘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친한 친구일수록 어땠는지, 어떻게 친구가 만약에 고민을 얘기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했는지, 그 대화가 빨리 끊겼는지 아니면 오래 지속이 됐는지, 그 이후로 더 가까워졌는지 더 멀어졌는지 어색해졌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경험을 해야 될 시기니까 지금 어때요? 뭐 꿈에 대해서 물어봐도 없으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꿈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다 경험해 본 다음에 나중에 정하려고요 라고 대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히 나 꿈이 없는데 쭈뼛쭈뼛 이럴 필요가 없고 더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앞으로 엄청나게 긴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지금 산 거보다 정말 일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 생각하면 정말 많이 남았죠.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저는 29살 때 개그맨이라는 꿈을 꾸고 44살에 래퍼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뭐 이벤트성으로 했지만 거기에 이제 열정을 느끼고 내년이나 내후년 몇 년 후에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래퍼로 인정받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잘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 꿈이 생겼으니까 제 꿈은 또 계속 변화돼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또 다른 꿈이 생기겠죠. 이렇게 꿈은 딱 정형화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도 만약에 꿈틀이라고 돼 있지만 이 틀은 사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틀에 가둬두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시기 많은 경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인생의 방향성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난 이 경험을 통해서 이걸 꼭 얻어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떠오르는 게 저절로 생길 거예요. 안 생기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꿈을 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윤 씨의 진심 어린 강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잘 들었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스튜디오에 있는 학생들부터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질문 있는 학생? 춘천기공고 3학년 정재인이라고 합니다. 고3. 네. 이제 진로를 선택하였을 때 후회했던 적은 없나요? 중간에 후회가 될 때가 있죠. 어떨 때 후회가 되냐면 잘 안 됐을 때.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경험했을 때. 내가 잘 안 됐을 때 내가 꿈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의심이 점점 커져요. 내가 능력이 못 미치는 거 아닌가? 내가 진로를 지금 그럼 지금이라도 다른 걸 해야 되나? 자꾸 내 자신이 위축이 되니까 어떻겠어요? 더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느낀 건 내 자신을 의심하진 말아야겠다. 내가 지금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내 자신을 의심해버리기 시작하면 거기까지 오면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끝이 없어요. 내가 뭐 여기서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까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 나 자신을 믿고 계속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니터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학생들 중에 또 질문 있는 학생? 안녕하세요. 문중학교 3학년 신편지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출연진 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있어요. 많이 계신데 전에 이제 제가 좀 호강을 했다고 뭐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그 제임스 오라는 형님이 계세요. 그 무인도에 살고 계신 분인데 그 무인도에 맨날 산만 다니다가 무인도에 가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그분과 그 무인도에서 4박 5일을 함께 지냈는데 그 경험이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최근에도 제가 한번 그래서 다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 다시 다녀오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뭐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뭐 그분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죠. 제가 1회 때 그 생선 대가리 카레를 먹었던 그분도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29살에 저도 이제 늦은 나이에 저도 꿈을 꿔서 아나운서가 됐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 말이 29살이지 오늘 강연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꿈이라는 거는 방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떤 꿈을 꾸느냐는 중요하지만 언제 꾸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늦게 꿈을 꾸신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29살에 도전을 할 때 주위 사람들 걱정도 많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그 꿈을 잘 이뤄냈는지. 주위 사람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걱정을 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내가 뒤늦은 나이에 갑자기 개그맨을 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많으시겠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학 졸업하고 그냥 취업해서 잘 다니고 첫 월급 타오고 이제 그러기를 바라셨을지 모르지만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개그맨을 한다고 하니까 취업을 안 하고 부모님이 가장 걱정을 하시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신경 많이 쓰이죠.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변 이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 친구들. 왜냐면 그 친구들은 이제 직장 취직 다 했고 결혼도 하고 막 벌써 뭐 첫 월급이 뭐야 몇 번 월급 타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 너 어쩌려고 그래? 뭐 저한테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야, 정신 차리고 야 무슨 개그맨이야?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고민이 당연히 되잖아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수많은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결국 내 인생을 사는 건 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단순히 자기의 의견,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인 거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며칠 동안 가슴앓이하면서 정말 내 진로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걱정을 해가지고 막 결국에는 뭐 한 달 고민하다가 얘기한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진짜 우리 멘티들한테 진심 어린 강의, 네. 진심이 느껴져서 참 좋았고 도시인과 자연인을 넘나들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들도 많이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젝트 꿈틀 이승윤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